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제가 올 설날에 좀 오랜 기간 필리핀에 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았는데 너무 내용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조금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약간의 지리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 문제, 교통, 통신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는 편하게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근데 지도 보시면서 제 영상 틀어주시는 걸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자료를 블로그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댓글도 블로그에 달리고 영상 지속 시간도 좀 짧아져가지고 조금 슬퍼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행정구역에 따라 크게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로 나누고 우리가 많이 가는 여행지는 이 비사야 구역 중에서도 중앙 비사야 구역에 속하는데요. 이 중앙 비사야 구역에서도 여행 가기 괜찮은 도시를 선별로 좀 나눠볼게요. 세부, 보홀, 시키오르, 두마게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세부는 관광지 밀집 지역이라서 한 번만 더 나눠볼게요. 크게 반타얀, 세부섬, 카모테스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세부섬을 조금 더 조각조각 나누자면 막탄, 시티, 모알보알, 오슬롭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눴냐면 여기만 꼭 가세요 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은 상수하고 약간 그러기보다는 매일 바다 수영하고 인프라 상관없이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여행 만족도가 높은데 이게 잘 맞으면 여러 번 가게 되어 있거든요. 첫 필리핀 여행이시라면 차라리 덜 복잡한 보홀을 가셔보시고 잘 맞는다 싶으시면 다른 지역들도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 보홀은 제가 영상을 올렸었고 시키오르 두마게티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온 후 쉽게 여행하는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 섬들 각각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세부는 호핑 투어의 천국, 한국 여행자들의 도시, 난이도 매우 쉬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안 정도만 신경 쓰시면 다른 건 돈만 있으면 몸 마음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좀 돈을 아껴서 다녀오시려면 몸이 살짝 고생하고 비교적 저렴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섬이 제주도 2.5배 정도 되는데 관광지가 3시간 정도로 흩어져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3분할로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홀은 탕라오 섬 안에 가볼 만한 곳이 밀집되어 있어서 비교적 이동 시간이 적고 수중 환경이 예쁘기로 소문난 동네입니다. 이동을 최소화하시고 많이 안 돌아다닐 거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단 탕라오 섬에서도 알로나 비치 쪽만 번화가고 나머지는 시골이라 오래 계시기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시키오르는 섬의 98% 정도가 깡촌인데요. 나머지 2%가 현재 인스타에 뜨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분들도 다니기 시작한 그런 동네입니다. 섬 크기에 비해 인구도 적고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전파 안 터지는 구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프라가 적은 대신 정말 아름다운 섬을 뻥 뚫린 도로로 드라이브 하시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토바이 같은 걸 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 산으로 꼬불꼬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들이 있어서 오토바이 좀 운전 잘 하시는 분들만 빌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도 빌릴 수 있으니까 운전 자신 없으신 분들은 차를 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고 조용한 동네에서 한국인 많이 안 마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마게티는 필리핀 내 가장 큰 간호대학이 있어서 성장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좀 필리핀의 관광지가 아닌 진짜 도시 로컬을 경험해보시기 좋은 동네입니다. 사실 투어할 건 별로 없고 굳이 꼭 안 들리셔도 되지만 세부랑 시키오르 중간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로 들리시기 좋아요. 일정 여유가 있으시면 아포섬이라고 유네스코 지정된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두마게티랑 좀 가깝거든요. 여기로 스노클링도 다녀오시고 관광물가 빠진 진짜 로컬 물가도 체험해보시고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시내 쪽에 저렴한 호텔 묵으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면 매우 메리트 있는 동네예요. 반타양 카모테스는 나중에 가보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행은 어떻게 묶어서 가는 게 좋을까요? 교통편을 알려드릴게요.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행기 편을 먼저 고려해야겠죠? 한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섬은 세부와 보홀입니다. 경유까지 본다면 두마게티도 전략적 요충지로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일정이 기시다면 비행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두마게티도 추천드립니다. 시키오르는 공항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올라오는 비행기 편이 없고 코로나 전에 경비행기로 세부로 이동했다는 글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보홀, 두마게티 중에 들어가고 나갈 곳을 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가는 날짜 전에 나가는 지역에 미리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는 변수가 많은 이동수단인데요.
출국 당일날에 지역을 옮겨서 비행기를 타시게 된다면 많은 확률로 제 시간에 출발 도착하지 않는 배 때문에 진짜 땀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배만 5번 이용했는데요. 제 시간에 출발한 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연착도 10분, 20분 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연착되니까 다른 일정은 몰라도 출국하는 날 전에 공항 근처로 지역을 옮겨오는 건 필수입니다. 가장 많이 타시게 될 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필리핀은 7,6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섬을 다니기 좋은 배가 발달했는데요.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항구들을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항구가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항구들이에요. 세부는 마칸 쪽에 있는 세부포트, 남쪽 릴로안 포트, 북부 하그나야 포트, 다나오 포트, 두마게티는 시블란 포트랑 두마게티 포트, 보홀은 탁빌라란 포트, 시키오르는 시키오르 포트, 반타야는 산타페 포트, 카모테스는 콘수엘로 포트, 이렇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트인데요. 보홀, 시키오르, 반타양, 카모테스는 섬이 작아서 고려할 부분이 없어요. 두마게티 시블란 포트도 세부에 있는 릴로안 포트에서 넘어오실 때만 이용하는 거라 다른 배편은 두마게티 포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부가 항구가 많은데 각각 많이 가는 노선이 정해져 있어서 주로 막탄에서 가는데 릴로아는 두마게티 갈 때, 하그나야는 반타양 갈 때, 다나오는 카모테스 갈 때 주로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배는 되도록 오션젯이라는 회사의 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연착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오션젯도 연착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출국 전날 미리 공항 근처 가시는 건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오션젯은 항구 근처 사무실에서 예약하실 수도 있는데 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오션젯 이용 시에는 편하게 모바일로 예약하시면 되고 다른 회사의 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거의 시간대 때문이에요. 오션젯이 상대적으로 배 시간대가 좀 다양하게 없어가지고 여행하다 보면 다른 회사의 배를 이용하게 될 수 있는데 예약은 항구 안에서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항구 근처에 좀 떨어져 있는 사무실에서 티켓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각 항구 사무실 위치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캡처해 주세요. 오션젯보다 다른 회사가 더 배 시간대가 많은데 시간대가 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정확한 공지가 어렵고 출발하시기 전에 사무실을 미리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는 좌석이 차면 대부분 더 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을 배로 이동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예매를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 안 돼요. 더 일찍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배에 대한 디테일한 팁을 드리자면 오션젯은 좌석제인데 1층은 일반석, 2층은 비즈니스석이에요. 근데 2시간 이상 이동하시면 비즈니스석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석은 메쉬 소재 의자라 엉덩이가 좀 많이 아파요. 다른 배들은 선착순 자리 선정인데요. 바다 보시고 싶으셔가지고 사이드에 앉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가운데 좌석이 제일 좋습니다. 덜 덜컹거리고 에어컨이 가운데 있어요. 또 문 근처는 석유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좀 들어간 가운데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통신인데요. 전파 안 터지는 지역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인이 많이 가는 관광지 부분은 대부분 전파가 잘 터지는데 조금만 벗어나도 안 터지는 구역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느낀 전파가 잘 터지는 순서를 정리해드리자면 현지 유심 스마트가 시골에서도 비교적 잘 터졌고 그 다음이 현지 유심 글로브, 그 다음이 이심과 로밍, 둘은 좀 비슷했어요. 세부나 두마게티처럼 발달된 동네 말고 좀 벗어나신다면 스마트 유심을 추천드립니다. 몇몇 섬 내 리조트들에서도 와이파이만 되고 로밍에 온 전화는 안 터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혹시 로밍에서 전화를 꼭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세부, 보홀, 두마게티 중에 좀 발달된 지역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매우 중요한 치안 문제입니다. 필리핀은 총기 소지국인데요. 그래서 웬만한 큰 건물 앞에는 가드가 있어요. 카페 앞에도 가드가 있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가드들이 많아도 치안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에서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택시입니다. 택시가 있는 동네는 높은 확률로 그랩도 있는데요. 되도록 그랩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기간부터 새해까지 그 기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은 카톨릭 신자가 매우 많은 나라인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신년까지가 제일 큰 행사 기간이에요. 술도 엄청 마시고 평상시에 안 그랬던 사람들도 이 시간에 돈이 부족하니까 강도짓을 하고 그런 범죄율이 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방문은 자제하시거나 완전 관광지만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는 밤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밤에는 어디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다행히 낮에 일찍 호핑 투어를 하시고 밤에 기절하는 게 거의 필리핀 여행 패턴이라 밤에 나갈 일이 많이 없겠지만 이건 필리핀뿐만 아니라 해외는 밤에 안전한 나라가 몇 없어요. 밤길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넷째, 너무 좋은 물건, 좋은 옷은 안 가져가시거나 호텔에서만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매치기범도 기본적으로 털어서 돈이 좀 될 것 같은 사람을 노릴 것 같잖아요. 애초에 표적이 될 확률을 낮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털어간 놈이 잘못이지만 여기선 오히려 내가 잘못인 느낌으로 여행을 돈 들여서 왔는데 더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좀 후줄근하시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오랜만에 인천공항 가셔서 면세품 사들고 필리핀에 가실 수 있는데요. 면세 한도 안으로 물건을 샀는데도 세금을 내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되도록 산 거 뜯어서 가방에 그냥 넣으시거나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이 관광이 발달하면서 가격도 오르고 돈도 많이 드는 나라가 됐는데 사실 필리핀은 좀 후줄근한 옷 입고 배낭 하나 메고 낮에 수영하고 밤에 자고 그런 좀 후줄근한 배낭여행이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다른 나라 분들은 배낭 하나로 섬을 돌기도 하고 좀 그런 나라예요. 가서 이쁜 바다 보고 유유자적 하실 분들이 가시면 좋은 곳입니다. 혹시라도 이쁜 옷이 입고 싶으시면 이런 거 하나 사서 걸치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테무에서 7,000원 정도에 샀는데 이런 걸로 좀 가리고 다니시면 덜 타고 위험할 확률도 줄어들고 추천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섬 여러 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영상은 세부 남쪽 오슬롭과 수밀론 아일랜드 관련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